All day I dream about sports. 난 항상 스포츠를 꿈꾼다 는 이 문장을 줄여 아디다스라고 부른다 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설립자 아돌프 다슬러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돌프의 애칭이었던 아디, 다슬러의 다스를 합쳐서 아디다스가 되는데 중고생들의 필수템 3디다스, 이 삼선 스레바의 원조 아딜레트를 만들었던 브랜드. 오늘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디다스의 설립자 아돌프 다슬러는 1900년 11월 3일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헤르초겐아우라흐. 이 시골 마을은 신발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주민 3,500명 중 112명이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디의 아버지 크리스토프 다슬러도 신발을 만드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그의 아내 폴리 다슬러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디는 프리츠, 마리, 루돌프, 아돌프 이렇게 4남매 중 막내였는데 불행히도 아디의 가족들은 엄청나게 가난했기 때문에 아디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세탁소의 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짓궂은 동네 아이들은 세탁소 일을 하는 아디를 빨래 소년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렇지만 아디는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느라 그런 별명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디의 아버지 크리스토프는 아디가 제빵사가 되길 원했는데 당시 독일 신발 산업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913년 아디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과점에서 견습공으로 일하게 되는데 제빵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아디는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을 하며 보냈습니다. 절친이던 프리츠 젤린과 함께 육상, 축구, 복싱, 아이스하키, 창던지기, 스키 등 수많은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1914년 제과점 견습을 끝낸 아디는 제빵사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신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던 그는 신발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더니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데 당시에는 러닝화, 축구와 농구화 등 스포츠 경기를 위한 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디는 스포츠를 위한 특수한 운동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8년 아디는 18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독일군에 징집됩니다. 군대에 있던 아디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스포츠 신발에 대한 꿈을 품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디가 군에서 돌아온 1919년 전쟁이 가져온 경제 불황으로 어머니의 세탁소가 문을 닫게 되는데 아디는 자신만의 혁신적인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세탁소를 작업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아디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신발을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마을에 흩어져 있는 전쟁 폐기물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육군 헬멧과 파우치 등에서 가죽을 얻었고 낙하산에서 실크를 얻었으며 군복, 포대자루, 자동차 타이어 등 신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모조리 쓸어 담았고 심지어 자전거를 개조하여 신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전거 페달 구동식 가죽 밀링 머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 아디는 지역 스포츠 클럽에 신발 샘플을 보내어 피드백을 받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수많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방끈이 길었던 아디의 형 루돌프 다슬러는 동생의 사업에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 7월 1일 두 형제는 세계 스포츠 선수들에게 최고의 스포츠 슈즈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아디와 루디는 친형제지만 많이 달랐는데 서로의 재능에 맞게 업무를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디가 조용하고 집중력 있는 발명가라면 루디는 외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었고 도자기 공장과 가죽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은 12명의 직원이 하루에 50켤레의 신발을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었는데 하지만 초창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스포츠화를 만들고자 했던 아디는 운동장 트랙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캥거루 가죽, 상어 가죽 등 여러가지 재료를 시험해보다가 소가죽을 사용하게 되고 신발 밑창에 작은 금속 조각으로 뾰족한 나사를 박아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낯선 신발을 보고 웃기게 생겼다,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며 떠들어댔는데 아디는 신경 쓰지 않고 일에 몰두했고 1925년 스파이크를 박은 러닝화를 개발하여 특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26년부터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자 헤르초겐아우라흐 기차역 근처에 있는 공장을 인수했고 직원을 25명으로 늘리고 매일 100켤레의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1928년 암스테르담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아디는 독일의 육상 선수 리나 라드케에게 자신이 개발한 6개의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 한 켤레를 줬는데, 리나 라드케는 아디가 준 신발을 신고 육상 800m 경주에 출전하여 2분 16초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아디의 생각이 세계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아디는 미국의 금메달 유력 후보였던 제시 오웬스에게 자신이 만든 육상화를 신어보라고 설득하게 되는데, 아디의 육상화를 신은 제시 오웬스는 금메달을 4개나 따며 세계적으로 아디의 신발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많은 것을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두 형제의 관계를 갈라놓게 되는데, 그들의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 다슬러 형제의 신발 공장이 성장해 가던 중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나치당에 가입을 강요받게 되는데, 1933년 나치 당원이 되면서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루디는 나치 사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반면 아디는 신발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게 되는 공장도 생겨나자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아디는 무엇보다 신발 개발이 최우선이었고, 루디는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43년 루디만 군대에 징집되는데, 루디는 아내가 자신을 대신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지만 아디는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편지를 주고받아 의견을 나누며 함께 운영하려 했지만 이조차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43년 10월 28일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은 생산 중단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디는 형 루디가 자신을 군에 징집시키기 위해 신발 공장의 정지를 준비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다슬러 형제의 신발 공장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기 부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1945년 7월 루디는 미군들에게 SS, 나치 친위대로 오해받고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1년간 감금되는데, 이 모든 일이 동생 아디가 꾸민 일이라고 생각했고, 석방된 뒤 아디를 나치 협력자로 밀고 하는데, 아디가 유대인 친구를 숨겨줬던 일이 알려지면서 2년간의 보호 관찰을 받는데 그칩니다. 결국 다슬러 형제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아디는 자신의 이름과 성을 딴 아디다스를 만들고 루디는 자신을 따르는 직원들과 함께 나와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것이 바로 푸마. 푸마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진 두 형제의 브랜드 경쟁은 고향 마을에서 시작됐는데, 누가 아디의 신발을 신었고 누가 루디의 신발을 신었는지가 큰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디다스와 푸마의 본사는 다슬러 형제의 고향 독일 헤르초겐 아우라흐에 있습니다. 1949년 8월 18일 루디와 결별한 아디는 자신만의 회사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사실 처음 지은 이름은 아드다스였습니다. 그런데 아드다스라는 어린이 신발 제조회사가 이미 있다는 걸 알고는 급하게 펜으로 아이를 추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디다스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디가 이전에 만든 신발들은 발을 안정적으로 감싸기 위해 가죽으로 된 2개의 줄무늬가 있었는데, 회사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2개의 줄무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줄무늬 사이에 선 하나를 추가하기로 결정하는데, 문제는 핀란드 스포츠 브랜드 까르후에서 이미 상표 등록을 했던 겁니다. 아디는 삼선 로고를 반드시 사수하고 싶었고, 결국 까르후에게 1600유로 정도의 돈과 위스키 2병을 주고 삼선 로고 상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선은 아디다스의 대명사가 됩니다. 1949년 아디다스는 서독 축구 대표팀의 공식 납품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아디다스의 축구화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독 대표팀은 아디다스가 만든 축구화를 신고 출전하게 되고, 결승전에서 당시 세계 최강이던 헝가리와 맞붙게 됩니다. 헝가리 팀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헝가리의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었으니 경기가 있던 베른에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이후 헝가리는 2골을 넣으며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폭우 때문에 그라운드가 점차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헝가리 팀은 진흙이 덕지덕지 붙은 무거운 축구화로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반면 서독팀의 축구화는 진흙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사실 아디는 서독 축구팀과 정기적으로 모여 선수들에게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수들은 날씨에 따라 땅 상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디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축구화를 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프타임 때 긴 스터드로 교체한 서독팀은 후반전이 시작되자 그라운드를 휘저으며 동점을 만들어냈고, 결국 후반 39분 헬무트 란이 결승골을 넣으며 서독은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를 통해 탈부착식 스터드 축구화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아디다스는 세계적인 축구 전문 브랜드로 급성장합니다.